깊어가는 궁궐의 밤, 고요 속에 비릿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 여인을 지키겠다 맹세한 왕, 그리고 그 맹세가 오히려 더 큰 파란을 불러올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폭군이 될 수밖에 없었던 비극의 전말이 밝혀집니다. 연지영은 당백룡에게서 영모 세력의 은밀한 계획과 왕의 광증에 얽힌 독의 정체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듣고 이연에게 긴급히 전달합니다. 전하, 요리경합 때 당백룡이 전하께 긴밀히 전해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물의 가장자리는 잘 보이지 않는 법이고 잠을 잘 때는 빗장을 잘 잠가야 한다라고 전해달랍니다. 전하께서는 이 말의 진위를 들으시면 아신다고 했습니다. 이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짧은 문장에서 그는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사물의 가장자리는 재산대군을 의미하고 잠잘 때 빗장은 후궁수건을 의미하는 것임을, 즉 이들이 이 모든 영모를 꾸몄다는 것을, 진실을 깨달은 이연은 영모의 결정적 증거인 독의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공길에게 은밀히 목숨을 건 임무를 명했고, 이에 공길은 강목주 사저 깊숙한 곳에서 왕의 광증을 일으킨 독에 단서가 담긴 놀이개를 빼내는 데 성공합니다. 놀이개는 곧장 도승지 임송재에게 전달되었고 임송재는 이연에게 은밀히 이를 보고합니다. 연지영의 결정적인 정보와 공길이 확보한 놀이개를 통해 영모의 실체를 깨달은 이연은 그날 밤 운영정 침소에서 연지영과 마주 앉아 있습니다. 연지영은 그의 손을 잡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전하, 대신 약속해주세요. 폭군이 아닌 걸로. 이연은 조용히 그녀를 품에 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마 그대의 말대로 나는 폭군이 아닌 군주가 되겠다. 이연의 손 위에 겹쳐진 연지영의 손은 희망과 함께 역사를 바꿀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에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연은 조정 대신들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왕의 위엄과 결연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조선은 새로 시작될 것이오. 더 이상 간악한 무리들이 이 나라를 농단하지 못할 것이며 백성의 피땀을 갈취하는 자들은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연이 선언해 대신들은 웅성거렸고 재산대군의 얼굴에는 미세한 분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연은 어이의 방을 찾아 독극물 분석 결과를 직접 확인합니다. 숨막히는 긴장 속에 어이는 마침내 입을 엽니다. 맙소사, 전하, 단순한 아편 약재가 아니옵니다. 이 약재는 과거 영모에 사용되었던 자선포와 흡사하옵니다. 중독되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이성을 잃고 난폭한 기질을 드러내는 독한 약재이옵니다. 그리고 어이는 이 독이 이연이 탕약 속에 교묘하게 배합되어 있었음을 고합니다. 이연은 자신이 그토록 고통스러워했던 광증이 타인이 만든 거짓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자신이 동생 진명대군에게 독이 든 탕약을 먹이던 끔찍한 순간에 환영에 사로잡힙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짓이었단 말이냐? 독이 만들어낸 과거에 그 살인의 트라우마가 그의 이성을 비웃는 듯 속삭입니다. 결국 너도 폭군이 될 것이야. 바로 그 순간 모든 계략을 꾸민 강목주는 그의 신복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밤 중요한 손님이 오실 게다. 이제 모든 것이 우리 계획대로 흘러갈 것이야. 진실을 마주한 이연의 처소 밖, 궁궐 앞마당은 이미 피와 칼날이 부딪히는 전장이었습니다. 왕을 향한 반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윽고 피를 흩뿌리며 내관 하나가 쓰러집니다. 그의 등에 박힌 화살은 궁궐이 역적들의 손에 침탈당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잔혹한 경고였습니다. 바로 그때 한내관이 숨을 헐떡이며 문을 열고 달려들어와 울부짖습니다. 전하, 대령숙수께서 괴한들에게 납치를 당하셨습니다. 내 오늘 모든 것을 바로 잡겠다. 이연은 분노에 찬 얼굴로 말을 타고 궁궐 문을 향해 짐승처럼 질주합니다. 바로 그때 공길이 납치범들의 뒤를 쫓아 격투 끝에 탈취한 화살을 이연이 탄 말에 발굽 바로 앞에 꽂아 넣습니다. 화살 끝에는 공길이 급하게 납치범들의 은신처를 알리는 쪽지를 매달았습니다. 이연은 군사들과 함께 그 화살의 단서를 따라 궁궐을 벗어나 맹렬히 추격했고 마침내 납치범들의 은신처를 찾아내 피투성이가 된 연지영을 구출합니다. 한편 궁중연회장은 반역에 동조하거나
침묵할 것을 강요당한 대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산대군 일파가 마침내 거사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조선은 새로이 시작될 것이오. 이 자리에서 모두 폐위 문서를 승인하고 새 왕을 맞이합시다. 그러나 이연은 연지영을 구출함과 동시에 이미 사태를 예견하고 궁궐 밖에 잠복시켜 두었던 충성파 군사들을 비밀리에 동원합니다. 피 묻은 골룡포 차림의 이연이 연지영을 안고 연회장에 나타납니다. 반정을 도모하던 역적 무리들은 자신들의 자객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여 거사가 실패한 줄도 모른 채 이연에게 소리칩니다. 폐위되어야 할 폭군이 감히 누구 앞에서 피를 뿌리는가? 이 자리에서 당장 옥좌를 비우라. 전하의 비명, 전하의 광증, 전하의 모든 고통 모두 제 손안에 있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만든 광기였다. 하지만 지금부터 내가 보여줄 광기는 내 것이다. 이연의 말이 끝나자마자 연회장 밖에 대기하던 군사들이 연회장 안으로 들이닥쳐 반역 주동 세력들을 애워타고 포박합니다. 나이 여인을 건드린 자들, 나이 조선을 유린하려 한 자들, 이제 감히 너희의 죄를 물을 것이다. 숙청이 끝난 직후 이연은 피 묻은 골룡포를 입은 채 곧장 인주대왕 대비에 처소로 향합니다. 주상, 이궁의 법도를 어디까지 어지럽힐 셈이오. 대비마마께서 수호하시는 그 권위와 사사로운 질서가 제 어머니를 패비로 만드는 비극으로 몰아넣고 제산대군과 강목주 같은 역적들을 키워냈습니다. 이제 이 궁의 법도는 나 이연의 피로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치열한 혈투 끝에 구출된 연지영은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합니다. 왕이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안식과 희망이 담긴 순간, 이연은 연지영과 함께 고요한 내실에서 고초장 비빔밥, 환세반을 나눕니다. 왕이 환세반을 먹으며 연지영과 망울록 페이지를 함께 보는 바로 그 순간, 두 사람을 갈라놓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격렬한 빛과 함께 종이는 찢어지고 연지영은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그녀가 사라진 후 이연은 자신을 광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던 연지영을 잃었을 뿐 아니라 그녀의 존재로 인해 지킬 수 있었던 마지막 평화마저 산산조각 났음을 깨닫습니다. 궁궐에 갇힌 채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광기에 굴복하여 옥좌를 지켜내는 피응징뿐이었습니다. 이연은 후일 갑신사화라 불리게 될 피숙청을 단행하여 궁궐의 묵은 권위와 이에 침묵하거나 동조했던 모든 신하들을 휩쓰는 피바람을 일으킵니다. 갑신사화가 궁궐을 피로 물들인 지 얼마 후 이연의 폭정에 반발한 대신들은 결국 반정을 일으켜 그를 폐위시키고 연희군으로 강등시킵니다. 폐위된 이연은 추방당하여 비참한 유배 생활을 보냅니다. 하지만 반정을 일으킨 신하들은 끝내 그의 생명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자객들의 칼날이 그의 목을 향해 내려치는 순간 이연은 삶이 마지막임을 직감하고 사랑하는 연지영을 그리며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망울록의 마지막 찢어진 페이지 환세반 조각을 힘껏 움켜줍니다. 그 순간 망울록의 조각에서 시공간을 뒤흔드는 강렬한 성광이 터져나옵니다. 피로 얼룩진 운명의 끝, 이연은 숙명적인 죽음을 피한 채 2025년 연지영이 있는 그곳으로 내던져집니다. 폭군 이연의 2025년, 그의 새로운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Welcome back.